안녕하세요. 그레이트 시니어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전쟁이 나면 어떤 물건부터 비싸질까? 마트 장바구니로 풀어보는 아주 쉬운 이야기. 2026년 3월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오를 수 있는 제품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먼저 사놔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집 앞 주유소 전광판을 무심코 보는데 어제보다 숫자가 또 올라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숫자가 마음에 걸립니다. 뉴스에서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커졌다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선원들을 위한 안전 통로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해협은 세계 석유의 약 20%가 지나는 길목이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먼 나라 뉴스로 끝나지 않고 우리 집 장바구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니 물류 운송비도 오르고 순차적으로 석유로 만드는 제품들 가격까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뭘 사둬야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질문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왜 어떤 물건은 바로 오르고 어떤 물건은 조금 늦게 오르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걸 알면 괜히 집안 가득 사재기할 필요도 없고 정말 필요한 것만 차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순서를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름값이 움직이고 그 다음 운송비가 흔들리고 이어서 플라스틱과 포장재가 영향을 받고 그 다음 생활용품과 가공식품이 비싸지고 마지막에는 먹거리 전반이 따라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인 나프타를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얻어지는 탄화수소 혼합체로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의 주 원료입니다. 석유를 가져와서 끓이면 나프타도 나오고 휘발유도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는 거죠. 지금 한국이 나프타 수급 불안 때문에 대체 수입과 수출 제한까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제품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자리는 망설일 것도 없이 연료류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 등유 같은 것들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쟁 뉴스가 뜨면 시장은 가장 먼저 기름이 잘 오가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사태에서는 브렌트유가 119달러를 웃돌았고 연료비 급등 때문에 세계적인 해운사가 바다 운송뿐 아니라 육상 운송에도 긴급 연료 할증료를 붙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연료 가격은 자동차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트럭, 택배, 배달, 창고, 공장까지 줄줄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료는 자기 가격이 오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모든 물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됩니다. 이제 마트에 들어가 봅시다. 입구에서 카트를 밀고 쭉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식품 코너가 아니라 생활용품 코너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의외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값 다음으로 민감한 것은 플라스틱 생활용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랩, 지퍼백, 쓰레기 봉투, 비닐장갑, 일회용 용기, 각종 포장재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왜 하시는데 한국은 중동산 원유뿐 아니라 나프타 의존도도 높고 이 나프타가 석유화학산업의 기본 원료입니다. 정부가 나프타를 공급망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러시아산 대체 도입까지 논의한 건 단순히 정유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쓰는 우리 생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생활용품은 참 묘합니다. 하나하나는 비싸지 않은데 집안에서 없으면 은근히 불편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집안 동선이 꼬이고, 랩이 없으면 남은 반찬 정리가 안 되고, 지퍼백이 없으면 냉동실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비싸서 못 사는 물건보다는 원래는 별 생각 없이 사던 물건인데 어느 날 슬쩍 오른 물건에 가깝습니다. 전쟁과 육아 급등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금덩이처럼 비싸지는 게 아니라 생활 구석구석에 자잘한 물건들이 하나씩 올라서 결국 한 달 살림 전체를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연료비가 오르면 생산비와 운송비가 함께 움직이고, 나프타 불안이 길어지면 생활 플라스틱류가 조용히 체감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 민감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위생용품입니다. 기저귀, 생리대, 물티슈, 위생패드 같은 품목들입니다. 이쪽은 왜 아프냐 하면 안 사면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연료와 석유화학 원료에 연결된 소재와 플라스틱 포장을 많이 쓰는 데다 한번 필요해지면 미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전쟁 상황에서 나프타와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 위생용품은 선택 소비가 아니라 필수 소비라서 체감 부담이 훨씬 빨리 들어옵니다. 돈을 아끼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는 연료 다음으로 압박감이 큰 축에 듭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나프타 공급 불안과 석유화학, 수급 긴장이 생활재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보도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탁세제, 주방세제, 샴푸, 바디워시 같은 품목은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생필품 같지만 사실은 전쟁과 유가에 아주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물은 화학 원료 영향을 받고 용기는 플라스틱이고 액체라서 무겁고 무겁다는 말은 곧 운송비에 더 민감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제류는 원료비도 맞고 포장재도 맞고 물류비도 맞는 품목입니다. 세계 해운사들이 연료 할증료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보도는 이런 제품군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형 리필 제품이 체감상 더 비싸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생활비가 진짜 올라가는구나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포장식품입니다. 라면, 과자, 즉석밥, 통조림, 생수, 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 가격은 원재료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쟁 국면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라면 봉지, 과자 포장, 즉석밥 용기, 생수병, 음료 페트병, 박스 포장, 여기에 물류비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특히 생수나 음료처럼 무거운 제품은 운송비 영향이 더 빠르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호르무즈 위기가 라면 같은 생활식품과 포장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포장식품은 유가와 석유화학, 물류비가 동시에 들어와 가격을 밀 수 있는 대표 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밀가루값만이 아니라 싸서 보내는 비용 전체가 가격표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사람들은 전쟁만 나면 라면부터 떠올릴까요? 그 이유는 라면이 한국 가정의 심리적 안전망 같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밥하기 귀찮은 날도 먹고 갑자기 비상식량이 필요해도 떠올리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제 진짜 체감 물가가 올랐다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라면, 즉석밥,
통조림은 실제 가격 인상폭보다도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게다가 이런 가공식품은 포장재 의존도가 높아서 나프타와 석유화학, 불안이 길어지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비싼 외식보다 집에서 먹는 간편식으로 더 기울 수 있는데 바로 그 간편식도 물류와 포장재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화장지가 제일 먼저 오르는 것 아닌가요? 사실 화장지, 키친타월, 미용 티슈 같은 부피 큰 종이 생활용품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부담을 줍니다. 원료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포인트는 부피입니다. 가볍지만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 운송 효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트럭에 실어도 부피가 커서 다른 제품보다 배송비 부담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오르면 이런 제품은 묶음 할인 폭이 줄거나 온라인 최저가 경쟁력이 약해지는 방식으로 체감 가격이 올라옵니다. 소비자는 몇백 원 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운송 구조가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신선식품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다른 시간이 흐릅니다. 채소, 과일, 곡물, 식용유 같은 먹거리는 전쟁 초반에는 연료나 생활용품만큼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이쪽이 더 무섭습니다. 이유는 비료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비료 무역의 약 30%가 지나가는 길목이고 요소 가격은 이미 30%에서 40%까지 급등했습니다. 비료는 연료처럼 전략 비축이 넉넉하게 있는 품목이 아니어서 문제가 생기면 농업 생산과 식품 가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상추 한 봉지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양파, 과일, 곡물, 사료, 식용유, 가공식품까지 먹거리 전반에 천천히 압력이 번질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료는 먼저 아프고 식료품은 오래 아픕니다. 연료 가격은 뉴스에 바로 잡히니 모두가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비료와 농산물 문제는 조금 천천히 스며듭니다. 봄 농사철에 비료값이 뛰면 농가가 투입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몇 달 뒤 생산량과 품질, 출하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로이터는 실제로 캐나다가 농업과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을 만큼 비료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 짧게 끝나면 연료 쇼크로 지나갈 수 있지만 길어지면 식탁 물가 전체를 건드리는 훨씬 더 긴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조용히 오를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 자동차 소모품, 각종 공산품입니다. 타이어나 고무류, 접착제, 플라스틱 부품이 들어가는 생활 공산품들은 모두 석유화학과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 운송비까지 얹히면 체감 가격이 늦게 그러나 꾸준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를 자주 쓰는 집은 주유비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 교체비까지 조금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집안에서 자주 쓰는 각종 플라스틱 용품과 정리함, 주방 소도구류도 예전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당장 내일 오른다보다는 두세 달 지나 보니 생활비가 넓게 올라 있었다는 방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쟁 시 가격 상승이 큰 제품부터 나열하면 무엇인가? 이제는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이유까지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휘발유, 경유, LPG, 등유 같은 연료류입니다. 둘째는 랩, 지퍼백, 쓰레기 봉투, 일회용 용기 같은 플라스틱 생활용품입니다.
셋째는 기저귀, 생리대, 물티슈 같은 위생용품입니다. 넷째는 세탁세제, 주방세제, 샴푸, 바디워시 같은 세제류입니다. 다섯째는 라면, 과자, 즉석밥, 통조림, 생수, 음료 같은 포장식품입니다. 여섯째는 화장지, 키친타월, 티슈 같은 부피 큰 종이 생활용품입니다. 일곱째는 채소, 과일, 곡물, 식용유처럼 전쟁이 길어질수록 크게 느껴지는 먹거리 전반입니다. 여덟째는 타이어와 고무류, 플라스틱 부품이 들어가는 각종 공산품입니다. 이 순서는 최근 유가 급등, 물류 할증, 나프타 수급 긴장, 비료 가격 급등이라는 4개의 축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담백합니다. 전쟁 뉴스가 무섭다고 해서 창고형 사재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오를 가능성이 높고 없어지면 바로 불편한 물건을 중심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여유분만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쓰는 쓰레기 봉투 한 묶음, 지퍼백 한두 상자, 세제 리필 하나, 화장지 한 팩, 라면 한 박스, 즉석밥 한 묶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기가 있는 집은 기저귀와 물티슈가 우선이고 생리용품을 많이 쓰는 집은 그쪽이 우선이며 차를 많이 사용하는 집은 생활용품보다 주유 계획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전기와 가스 비용 부담, 나프타 공급, 대체 수입선 확보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결국 공포 대응이 아니라 생활 유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LNG와 전력 쪽은 불안이 있지만 한국 정부는 카타르 공급 차질에 대해서도 당장 수급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며 대체 조달과 원전, 석탄 발전 확대 방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곧 모든 생활비가 같은 속도로 폭등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아무거나 사두기보다 연료, 플라스틱 생활용품, 위생용품, 세제류, 포장식품처럼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큰 순서대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한 가족의 장보기를 떠올려 보면 더 쉬워집니다. 아버지는 주유소에서 먼저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세제와 화장지를 보며 이거 지난달보다 오른 것 같은데? 하고 느낍니다. 아이 엄마는 기저귀와 물티슈 가격표를 더 오래 보게 됩니다. 학생은 라면과 즉석밥을 보면서 이것도 조금씩 오르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과일과 채소 앞에서 모두가 동시에 멈춥니다. 전쟁 물가는 이렇게 옵니다. 한꺼번에 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집안의 역할과 소비 패턴에 따라 다른 문으로 들어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주유비가 먼저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저귀 값이 먼저이며 누군가에게는 식비가 나중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최근 보도들이 보여주는 것도 이런 흐름입니다. 에너지 충격이 먼저 시작되고 물류와 원료가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며 생활 전반으로 번지는 구조 말입니다. 아주 쉽게 결론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쟁 시 가격 상승이 큰 제품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름을 많이 타는 물건,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간 물건, 포장이 중요한 물건, 꼭 사야 하는 물건부터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료가 1순위가 되고 플라스틱 생활용품과 위생용품이 그 다음이 되며 세제류와 포장식품이 뒤를 잇고 시간이 더 지나면 먹거리 전반이 무겁게 따라온다는 그림이 보입니다. 이 흐름만 이해해도 마트에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기름값이 뛰고 그 기름값이 비닐값을 밀고 비닐값과 운송비가 생활용품과 간편식 값을 끌어올리고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식탁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겁먹은 장보기가 아니라 순서를 아는 장보기입니다. 먼저 오를 가능성이 큰 것부터 없어지면 바로 불편한 것부터 우리 집이 정말 자주 쓰는 것부터 차분히 챙기시면 됩니다. 그게 이런 시기에는 가장 똑똑한 대응입니다.